이중 결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3년 차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특별한 문제 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신뢰했고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두 개의 가정을 동시에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IT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며 출장이 잦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출장이 잦은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워낙 바쁜 직종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며 떠난 날 집에 두고 간 그의 신용카드가 편의점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 업무라고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배경 소음이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는 전화 연결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서류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실. 그날은 남편과 함께 아파트 명의를 정리하러 등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신혼집을 남편이 단독 명의로 바꾸자고 했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남편의 신분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남편의 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배우자분과의 혼인신고를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니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직원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혼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김지영 45세. 혼인신고일 2008년 9월 14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08년. 그렇다면 저와 결혼하기 11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부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이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던가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은 깊은 한숨을 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중혼 상태입니다. 만약 본인이 혼인 사실을 모르셨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남편은 두 개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잦았던 이유, 특정 요일마다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 내 앞에서는 항상 따뜻하고 다정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나와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단순한 불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점.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귀가하기 전 그의 서류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랍장을 뒤지다가 남편의 개인 금고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내 이름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자 남편이 최근 나에게 신혼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던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신혼집 명의를 자신 앞으로 단독 변경한 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누르고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증거를 제대로 모을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이 두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용했던 금융 기록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살펴보니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수취인 김지영. 입금액 매월 300만 원. 입금 메모 생활비. 이 이름은 등기소에서 봤던 남편의 법적 배우자였습니다. 남편은 매달 법적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게 경제적으로 헌신적인 척했지만 사실 그는 내 돈을 이용해 다른 여자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모든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내게서 빼돌린 돈과 재산 내역을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다. 다음 날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중혼입니다. 즉 남편은 법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셈이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니 금융사기 및 재산 갈취 시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결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보다 훨씬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혼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이 처벌을 피하려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 확실하게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죠. 자백이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모으는 게 좋겠네요. 남편이 당신을 속이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한 뒤 남편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유인해 진실을 끌어내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의 앞에서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기소, 왜? 우리 명의 변경 신청했던 거 있잖아. 그런데 서류에 문제가 있대. 당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서 단독 명의로 변경이 안 된다던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당신 혹시 말 안 한 거 있어?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기록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정말? 이상하네. 등기소 직원이 잘못 본 걸까? 나는 일부러 남편이 방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변호사도 만나고 왔어. 우리 대출 관련해서 상담 받으려고.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히더니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변호사? 대출? 응. 당신이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고 하던데.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입을 열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 사실은 돈이 좀 필요했어. 그런데 너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김지영 씨한테 생활비 보낸 건 뭐야? 남편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뭐? 당신 통장에 있던 김지영 씨. 그녀에게 돈 보냈더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자백하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당신.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법적으로 끝장낼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변명이라도 해보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저는 이미 녹음 버튼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하려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으며 핸드폰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들 전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남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당신이 나한테 빼돌린 돈과 재산,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청구할 거야.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함께한 시간? 웃기지 마. 당신이 날 속인 시간들이었잖아. 그래도 우리 사랑했잖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랑.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이 사랑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받으려 하고 다른 여자한테 생활비를 보내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나랑 결혼까지 했으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당신은 중혼을 저질렀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처벌? 그래. 당신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저는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날 속이면서 내 돈을 이용한 것도 다 증거로 남겼어. 금융사기 혐의로도 고소할 거야.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잠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잠깐? 그럼 매달 300만 원씩 김지영 씨한테 보낸 건 뭐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건 잠깐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준비했던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추가 증거도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남편이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안을 중혼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 이에 따라 무효 결혼이 성립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시도한 정황과 제 돈을 몰래 빼돌려 김지영 씨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금융사기 및 재산 갈취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저와 결혼한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도왔고 결국 남편의 기만 행위를 입증하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저를 철저히 속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당한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지영 씨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고 제 돈을 이용해 생활한 기록까지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간통 및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남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싸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나 감옥 가게 생겼어. 돈이라도 줄게. 제발 합의해줘.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빼돌릴 때 내가 이렇게 애원했어야 했겠지? 남편은 울면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려 했지? 하지만 결국 망한 건 내 인생이야. 그렇게 저는 남편을 철저히 짓밟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